네, 충성! 안녕하십니까. 예, 8시에 틀려고 그랬는데, 저희들 일정이 있다 보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밥 먹고 올라오는 시간 때문에, 이제 8시 한 18분경에 들었습니다. 장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방송은 또 처음 해보죠. 어떤 팩트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이제 진실을 알리는 그런 방송을 처음 해보는데, 좀 이런 방송을 앞으로는 좀 할 것 같습니다. 5.18 그때 그 돌비석 돌파 명단에 나와 있는 그 명단들을 저희들이 대조 분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보니까 가짜 유공자로 추정되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지금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가 안 되고 있죠. 돌비석 명단은 좌파들이 거짓말 치고 있는 게 다 공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1차, 2차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3차, 4차, 5차, 6차, 7차는 현재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타 유공자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까야 된다. 그리고 공적조서도 까야 된다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5.18 문제를 가지고 진실을 파기 위해서 열심히 해오셨던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파기 위해 노력하셨던 많은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5.18에 대한 진실을 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된 계기가 전부 다 먼저 앞장서서 험한 길을 걸어오신 선배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배된 도리에서 좀 더 이제 5.18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더 감사드리면은 저희 장달령 변호사님 계십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저희 자유연대에서 이제 공익 지킴이 센터를 만들어서 공익 제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공익 제보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장달령 변호사님이 공익 제보 지킴이 센터에 이제 센터장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께서 이번에 어렵게 그 자료를 찾으셨죠. 먼저 그 신의 한수 방송에서 방송을 하셨습니다. 방송을 하셨는데 얼굴도 아주 잘생기셨고 마음 씀씀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때 김진호하고 민사소송을 붙었을 때 무료 변론까지 해주셨던 아주 훌륭하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극고한 노력 끝에 이 자료를 이제 그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찾아내셨는데,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생각합니다. 저희 아스팔트 투쟁가들한테 하나의 어떤 무기를 이렇게 장착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이 무기를 근거로 해서 또 좌파들과 5.18 가짜 유공자들과 싸워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를 찾아주신 그 장달령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자유연대 공익 지킴이 센터장으로서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할 때 자유연대 활동가들이 옆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첫 번째 장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5.18 유공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을까요? 5.18 유공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저는 여기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동원 당시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2006년에 증언해서 광주 5.18이 끝난 후 20년이 지난 5.18 유공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자백을 한 게 있습니다. 자백.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5.18 보상법 때 그때 내가 법률을 확대 해석했죠. 그때만 그 당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5월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광주항쟁 원흉 전두환을 잡아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있잖아. 그런 거 전부 인정해줬어. 그러니 내가 심사위원장을 제일 멋지게 해버렸지. 탁탁 인정해주고 확대해주고 지금 광주혁명은 계속되지 않냐. 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지 마음대로 갖고 놀아버렸습니다. 법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 마음대로 했던 놈입니다. 그래서 유공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자가 이 김동원입니다. 근데 이 김동원이라는 자가 어떤 자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가주세요. 네이버에 이제 이 자를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뜹니다. 전 감사 81세 광주 비엔날레 감사 전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뭐 다 들어갔어요. 5.18 유공자 대단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었던 거까지 다 지워버렸어요. 뭔가가 좀 꿀이죠. 네, 다음 페이지 하나 좀 주십시오. 이 사람이 좀 뭔가가 안 나오길래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김동원 이사장 경력을 보면 광주고등학교 광고를 나왔고요. 연세대 국문대학 사학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전남대학교 교수, 학생처장, 5.18 학살자 처벌 공동 대책위 대표를 했습니다. 이런 직함을 가졌던 사람이고 사학과네요. 사학과가 거짓말 잘하죠. 역사 왜곡 잘하고. 어쨌든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5.18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쪽 지역 좌파 언론에 나왔던 이 사람에 대한 평가 기사가 있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안 뜨네.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5.18 기념재단 이사장 3기로 있고 대략 한 10년 이상 거의 독재 비슷하게 해먹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좀 찾아낸 게 있습니다. 영상이 다시 떨어졌어. 김 PD님. 잠시만요. 네. 이 사람에 대한 먼저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이 좀 아까도 좀 썼더니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면 제일 상단에 지금 물러나셔야 합니다. 김동원 5.18 기념재단 이사장님이란 제목의 오마이뉴스 광주 전남 신문이고요. 이게 2000년도 10월 12일자 뉴스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칸을 제가 3개를 쳐놨는데 첫 번째 상단 칸에 이런 것들을 좀 읽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5.18 민중항쟁 다큐멘터리 제작 특혜 의혹과 관련 5.18 기념재단 이사장 김동원 전남대 교수에 대해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재단 상임이사가 이사장 전행을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또다시 내용에 휩싸이고 있다. 광주 내 10월 6일자. 그러니까 김동원이란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5.18 다큐 제작과 관련하여 어디다 특혜를 줬다.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5.18 민중항쟁 당시 부상자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목격자 등을 내세워 보증을 신청한 보상을 신청한 5.18 관련 단체 전현 간부 및 회원 18명을 비롯 이들의 가족과 친척, 허위 보증인 등 가짜 5.18 피해자 1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일보 6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 잊혀먹었다 이거죠. 제가 광주에서 5.18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 5.18 재단에서 이렇게 헤쳐먹은 부분에 대해서 또는 5.18 단체에서 헤쳐먹은 부분에서 정말 분노를 느끼고 있고 광주 시민, 전라남도, 북도 도민들은 정말 붕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줘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2000년 6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5.18 당시 계엄군에 연행 구금되거나 부상한 것처럼 속여서 보상금을 받거나 이를 도운 5.18 단체 회원 등 1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3일 5.18 때 계엄군에 맞아 상처를 입은 것처럼 허위 목격자 진술을 해줘서 친인척 2명을 5,300만 원을 받도록 보상받도록 한 황영주 전 5.18 부상자회 복지국장 등 2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그 밑에 거 2회에 걸쳐 허위로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김모 여자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 밑에 이 밖에 가짜 진단서를 제출해 보상금 1억 800만 원을 받은 박형진 5.18 부상자회 대외협력국장 등 9명을 수배했다. 이 완전히 범죄 집단이죠. 범죄 집단이고 사기 집단입니다. 5.18의 희생자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국가가 국민을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한해 정치를 한해 이야기를 하던 5.18 관련 단체의 간부들이 국가를 속여가지고 자신들의 친인척 명의로 수천만 원씩 받아 챙겼다는 자체는 이건 진짜 5.18이 매도당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전두환만 죽일 놈 하고 있죠. 자신들의 들보는 감추면서 그 다음 장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검찰은 23명의 보상금 13억 1,400만 원을 국고에 환수토록 광주시에 통보했고 이들의 수법은 김봉석 5.18 민주기사 동지회장은 1993년 2차 보상 때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부인 박모 씨가 4,100만 원을 보상받게 했고 또 허위 도중을 소개해 5.18 단체 회원 서대춘 씨가 보상금 5천만 원을 받도록 도와줬다. 1차 때 1억 7천만 원을 탄 임부덕 씨 형제는 2차 보상 때 부인, 처형, 친인척 4명이 서로 가짜 목격자를 진술해 3,700만 원을 받게 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씩이네. 한 방이면 바로 뭐 몇천만 원씩이네. 연봉이네, 남들 1년 연봉. 네, 다음 장입니다.
이게 이제 보상의 요점이 뭐였냐면 5.18 당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데다가 담당 공무원들도 부족하고 보상 신청자가 내세운 목격자 진술과 진단서에 의존했다. 심사의 공정성도 문제되어 왔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전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5.18 단체의 윤리 의식 및 도덕 재무장을 내용으로 한 윤리 강령을 곧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이 시점이 중요한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냐? 이 김동원이라는 자가 5.18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때입니다. 그러면은 5.18 기념재단 이사장 김동원이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5.18 이 113명의 가짜 유공자 생산에 있어서 눈 감아준 인간이 저는 김동원 이사장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끼리 짜가지고 야 좋게 좋은 거야 술 한잔 받고 어이 용돈하고 꼬치 주고 할 테니까 좀 눈 감아갖고 대충 넘어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이렇게 했지 안 했을까요? 광주 지역 정서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김동원이란 이사장이란 사람이 상당히 부패한 인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18 이게 가짜 일반 민간인들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장 좀 주세요. 근데 이 김동원이란 5.18 재단 이사장이란 이 자가 상당히 5.18 간부들한테도 지탄의 대상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게 나와? 그거 빼고 다음 장. 벌칙은 가장 나온 중에 넣어주세요. 예, 그거. 자, 이거 보시면은 요 내용을 보시죠. 이게 지금 좌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좌파 언론사에서 자기들끼리 비판하는 기사예요. 이게 뭐 조중동에서 치는 것도 아니고 좌파 언론에서 쓴 겁니다. 5.18 재단 이사장을 비판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이 있죠. 지역 언론사 기사 검색란에 5.18을 뜨면 그런 기사들이 있다. 쭉쭉 내리고 그 밑에 보면은 5.18 기념재단의 이진 총무부장은 5월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 왜? 이사장이 지 맘대로 해버리니까. 또 취재 중 만난 5월 단체 간부는 5월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그 위기의 중심에 5.18 기념재단이 있고 그 정점에 김동원 이사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그를 통탄했다.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 누구라고 했겠을까요? 김동원이겠죠. 다음 거 하나 줘보십시오. 자, 언론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김동원 이사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좌파 언론사에서 이게 밝힌 내용인데 5억짜리 다큐멘터리 제작을 수익해라고 지시한 김동원 이사장. 자, 5억짜리 다큐멘터리, 5.18 다큐멘터리 됐죠? 근데 이 돈 누구한테 받았냐? 삼성문화재단에서 줬네요. 야, 삼성이 5.18한테 돈 줬네요. 왜 줬을까요? 결국 이제 정치권에 힘이 있었겠죠. 삼성문화재단이 왜 돈을 줬는지. 자, 삼성문화재단 5.18 민중항쟁 다큐멘터리 제작금의 명목으로 5억 원을 5.18 기념재단에 기부했다. 삼성 새끼야, 우리한테 한번 줘봐라. 너희들 정말 잘 나갈 거다. 우리한테 줬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을까. 이를 전해받은 김동원 이사장은 현대 미디어 측과 수의계약하라고 실무자들을 다그쳤다. 5.18 기념재단 실무 간부들은 크게 반발했으면 물론이다. 실무자들은 단돈 30만 원만 넘어가도
프리젠테이션을 받거나 공개 경쟁에 붙인다. 하물며 5억 원짜리 영상물을 만들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기념재단 실무 간부는 불쾌한 녀석을 감추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간에는 김 이사장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의혹의 논조를 거둬두지 않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5억 원짜리 5억 원을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색이 5.18 기념재단인데. 예, 다음 장. 좀 많아서 할 말 진짜 많습니다. 야, 삼성 우리한테 5억 좀 줘봐라 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 새끼 이재용이가 잡혀간 거예요. 5.18한테 존나 돈 줘봐. 결국 이재용이 잡혀갔잖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가짜 5.18을 가려내지 못한 5.18 관련 여부 심사위 김동원 위원장. 가짜 5.18 관련자들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 적발되었을 때 김 이사장은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산하 5.18 관련 여부 심사위 위원장이었다. 5.18 관련 여부 심사위 보상과 심의에 있어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위다. 이 소위에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보상 신청자의 명함이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가짜 5.18 사건이 있고 나서 지역 여론 5.18 관련 단체 인사들의 심사위원 사퇴를 희망을 했고 5월 단체 심의위원들은 사퇴했다. 그러나 5월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김 이사장은 사퇴하기는커녕 5월 단체 관계자들이 사퇴로 빈 새 자리를 측근 인사로 채웠다고 한다. 완전히 이 새끼 나쁜 새끼죠. 지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지고 야 너 그만둬. 물론 이 그만둔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그거 두고 나니까 지 사람들로 채워버렸어요. 더 헤쳐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비판하는 목소리 지우고 지가 더 헤쳐먹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자입니다. 김동원이라는 자가 지금 보니까 적폐 중에 적폐가 5.18 기념재단에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아니요, 취임하자마자 그 전 거 있어요. 자, 김동원이는 이제 3대 같아요, 3대. 조비오 신부, 이기용 변호사에 있어.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실무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김동원 이사장. 조비오 신부, 이기용 변호사에 이어 재단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이사장은 취임 직후 실무자들에게 전원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한 재단 실무자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청와대 직원이 바뀌냐며 충성을 강요하고 길들이기 하는 것 같아서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실무자들에게 전원 사표를 받은 김 이사장은 훈시와 함께 사표를 되돌려 주었다. 쉽게 말해서 군기 잡은 거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뒤진다. 내 말 잘 들어라 이 새끼들아 하고 쉽게 말해서 갑질한 거 아닙니까? 갑질. 민주당 의원들 갑질을 막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 만들었다고 하던데 갑질 아니냐고 갑질.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관계자는 조비오 신부나 이기용 변호사는 재단 설립 초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재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김 이사장은 기념재단을 사유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했다. 갑질까지 했어요, 이 새끼. 한 5월 단체 간부는 김 이사장의 독단과 전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서 이사회에서도 그의 독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이 김동원이라는 자가 기념재단 하면서 한마디로 독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장.
제가 봤을 때 이 김동원이라는 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고 적폐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 김동원이를 먼저 이야기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 좀 확대해 보세요. 자, 마지막이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5.18 기념재단 김동원 이사장. 그러니까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역의 국회의원 후원회장을 맡았다. 김 이사장은 10월 11일 현재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중진 박모 의원의 후원회장으로 후원회장으로 있다. 취임 직후 김 이사장의 주변 사람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사임을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아직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5월 단체 회원인 이모 씨는 기념재단 이사장은 5월 운동을 대표하고 있는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개 정치인의 후원회장을 한다는 것은 5월 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러냈다. 이 말이 맞죠? 5.18 기념재단이라는 것은 5.18 때 희생자들과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모여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사장이라는 자가 쉽게 말해서 5.18 정신을 완전히 모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5.18 단체들, 5.18 정신, 광주 정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인간들이 당신네 3대 후원회장이 일개 정치인의 후원회장 노릇하고 있는 개새끼 노릇하는 거 아니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5.18 광주정신 그렇게 세상에 알렸는데 후원회 기념재단 이사장이라는 자가 일개 정치인의 개노릇 하고 있어요. 쪽팔린 줄 아십시오. 오는 10월 13일 5.18 기념재단 정기이사회를 연다. 지역의 관심인 과연 김동원 이사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모아지고 있다. 기념재단 한 실무자는 김 이사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사장 측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한다. 5월 단체 간부 역시 5월 운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 김 이사장은 물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아직 그럴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빗발치는 지역 여론의 압력을 받으며 내놓은 수습책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한 무리에 대한 유감 표명과 5.18 관련 여부 심사위원장의 사퇴, 재단 상임이사 권한 강화 등이다. 김동원 5.18 기념재단 이사장께 감히 충원한다. 김동원 이사장님 지금 물러나십시오. 아니 지금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5월 주체 스스로 5월의 역사적 무게와 책임의 정치적 비중을 훼손하지 않는 길입니다. 라고 5.18 광주에 있는 좌파 신문 매체에서 써놓은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김동원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죄명을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했냐. 이 자가 5.18 유공자 보상에 관한 부분을 법률을 지 마음대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의 5.18 유공자를 굉장히 많이 양산하게 한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18 유공자들은 법안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5.18 유공자들은 희생자, 부상자, 구속자, 기타 유공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 기타 유공자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보십시오. 자, 캔커피 하나 먹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좀 더 키워주세요. 더. 자, 여기 보시면은
1998년 7월 30일자 기사죠.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승원 감사원장, 서리 등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 35명과 서울, 경남 등 타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 48명 등 409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자 보상법률의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 834명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이해찬 교육부 장관, 한화가 국민의힘 원내총무 등 정치인 35명이 포함됐다. 자, 이 35명 기억해야 됩니다. 90년과 9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 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3,840명에 달한다. 정치인 35명이 국회의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35명이나 된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5.18 때 이해찬이가 광주에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됐냐 하고 이제 막 사람들 떠드니까 이해찬이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좀 더 확대부터 빨간 것만 크게 나오게. 뭐라고 발표했냐? 이해찬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18 민주화 유공자 운동의 유공자 맞나요? 맞습니다. 하고 이제 써놨습니다. 서울대 복학협의회장이었던 이해찬은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직접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시 이해찬은 광주 민중항쟁 김대중 내란 음모를 보았던 신군부 재단으로 판단되어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던 당시 2002년 안입니다. 이것이 2002년 안입니다. 법률이 아닙니다.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 3. 광주 민주화운동 구속자. 자, 이게 지금 법률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2002년에 이런 안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안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데 법률이 없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구속자도 포함시키는 안을 만들었다가 아마 폐기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법안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안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안 가지고 유공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다음 장부터. 자, 다음 민병두 한번 보겠습니다. 민병두는 5.18 유공자죠.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됐냐? 빨간 줄 크게 나오죠. 얼굴 보기 싫으니까. 자, 민은 아래줄 빨간 표시해놓은 거 보십시오. 지난 2012년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980년 당시 성균관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5.18 이후 5.18 때가 아니고 5.18 이후 5.18 이후입니다. 그걸 알고 기억하십시오. 5.18 이후입니다. 5.18 이후. 이후에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학생운동과 일련의 시위를 통해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었다. 20대 국회에서 5.18 유공자는 민 의원을 비롯해 이해찬, 설후,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등 총 4명이다. 예, 총 4명이다. 자, 얘는 5.18 끝난 이후에 운동을 해서 유공자가 됐답니다. 자, 다음 장부터.
이제 얘가 어떤 일을 했냐. 좀 빨간 거 보여주세요. 뭐냐면은 얘가 구속된 기간이 민병두가 구속된 시절이 성균관대학교 재학중 5.18 민주화 관련해 1981년 5월 19일부터 82년 12월 24일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5.18은 1980년도에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81년 5월 19일이니까 5.18이 끝난 지 1년 2일 뒤에 구속이 된 거죠. 1년 2일.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구금 사실이 확인이 돼서 5.18 유공자가 됐어요. 요거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1981년 5월 19일 날 깜빵이 갔다 이거죠. 예, 다음 장. 예, 서른이 5.18 유공자라고 합니다. 예, 서른이도 5.18 유공자입니다. 다음 장부터. 얘가 뭐 카드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카드뉴스에 첫 번째하고 두 장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해찬이는 지가 유공자가 된 이유가 광주 민주화운동 구속자라는 핑계를 대고 있고, 서른이도 똑같이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됐는데, 얘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 분, 가로 열고 닫고 1급,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용자, 연행을 운반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구속자, 구금자, 수용자 하더라도 광주 전라남북도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 말이 틀린 겁니다. 서른이의 주장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법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보세요. 법 가지고 따져야죠. 자, 일반적으로 5.18 유공자 희생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5.18만 검색하시면은 관련 법규가 딱 뜹니다. 관련 법령, 시행령 다 뜨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5.18 유공자 함이라는 제4조,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게 되면은 적용 대상자가 나오는데, 이제 많죠. 저기 이제 사망하시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다친 사람들, 상해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보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기타 유공자, 밑줄 기타 유공자라고 봐보십시오. 그 밖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5.18 보상을 먼저 받은 사람이 나중에 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22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의 22조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2조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기타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5.18 민주화 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기타 지원금,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 누구야? 여기 5.18 유공자가 된 사람 중에 한승원 감사원장 서리가 생계 지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승원 감사원장이 5.18 때 광주에 있었나요? 그리고 이해찬이가 생계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민병두, 서른, 최경환 생계가 가난했나요? 그게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법률입니다. 법률. 이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이 법대로 해야 되는데 기타 유공자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이 김동원이라는 5.18 재단 이사장 새끼가 지 마음대로 법률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정치인들 막 퍼준 거 아니냐고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거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게 시행령이죠. 시행령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유공자 지원금이에요. 기타 유공자. 기타 유공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느냐. 법 22조 제1항 규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그만큼 똥줄이 탄다는 거 아니에요.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밥 먹기 살고 힘들다 아닙니까? 굶어 죽겠다 아닙니까? 그래야 생계 지원 가는 거 아닌가요? 웜에 나왔네. 댓글에 웜에가 나왔습니다. 웜에. 광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내고 계시는 광주 전라남북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세금 가지고 기타 유공자 세금 보상금 줘야 되는데 관련자 보상에 관한 시행령에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는데 정치꾼들이 광주에 오지도 않았던 자들이 김동원이가 이 적폐인간 김동원이가 저그들 마음대로 확대 해석해서 지랑 친한 놈들 야 너 5.18 유공자해. 야, 너 5.18 유공자해. 뭐지 좀 줄래?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요. 강한 의혹을 들이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김동원이라는 애가 국회의원 후원회장 했대잖아요. 후원회장. 그러니 야, 너 시켜줄게. 아이고 의원님 5.18 유공자 한번 하셔야지. 내가 시켜줄 수 있다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 다 지켜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강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김동원이란 이 적폐 인간은 정치권에 굉장히 밀착한 인간이었고 지 마음대로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상법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타 지역에까지 다 가게 만들었는데 그 기타 유공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상법의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5.18 민주화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예요. 거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은 인정된 자라 함은 5.18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돼가지고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생업에 종사할 수 없대요. 그러면은 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생업에 지금 종사 못합니까? 이해찬이 생업에 종사 못했나요? 교육부 장관 헤쳐먹고 있으면서 하나갑이 원내총무 해먹고 있었다며. 최경환이 국회의원이잖아. 한승원이 너 감사원장 설이야. 야 이 도둑놈들아. 여기서 나옵니다. 야 이 사기꾼 새끼들아.
5.18 여기 법이 있어요. 법이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이 법이 있다는 게 광주 전라남도 전라남북도 국민 여러분 5.18 관련 단체 희생자 되신 분들 진짜 유공자님들 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5.18에 적극 가담해가지고 자기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사람들만 유공자 시켜주기로 이게 법에 나와 있잖아. 감사원장 서리요. 감사원장 서리. 연봉이 씨발 1억은 넘고 한 2억 될 것이요. 국무총리요. 교육부 총리, 교육부 총리. 연봉이 뭐 1억 한 5천 나올 것이요. 국회의원들이요. 연봉 1억 넘어. 이리저리 갖다 쓰면은 뭐 한 9억 갖다 쓴대, 경비까지. 그런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입니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받아야 되는데 기타 유공자가 돼야 되는데 돼 있어요. 사기 아닙니까?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 찾은 것이 뭐냐? 첫 번째, 한문이 좀 많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가 봤더니 좀 더 키워주세요. 자, 광주 민주화운동 관계성 검토 기준. 이때 보시면은 90년 8월 7일 광주 보상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동법 시행에 앞서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검토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대하여 이를 공람케 하고 돌려보게 하고 업무 추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해서 이게 상황의 제일 위에 보시면은 90년 8월 14일 날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90년 8월 14일. 네, 다음 장. 다음 장이? 예. 이게 지금 신의 한수에서 먼저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장달련 변호사님이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광주 민주화운동 관계성 검토 기준이라고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보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 신청할 한 자에 대하여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 2항 1호의 관련 여부를 심사하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개념과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법적 근거가 밑에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좀 올려주세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를 관련자로 하고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이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좋죠. 자, 다음 장. 네,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보상 대상에는 유족하고 상의자밖에 없었어요. 유족하고 상의자 주로. 기타가 없었어요. 기타 유공자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개념적 범주. 1980년 5월 18일 전후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함은, 자, 시간이 나왔죠. 10월 26일 사건 이후 국내 정치적 혼란기인 1980년 5월경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일원에서 대상이 나오죠. 학생, 시민,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 및 소요 사태와 이에 진압을 위한 군경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그 결과를 말한다. 그래서 그 밑에 시간적 범위가 나옵니다. 자, 시간적 범위.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함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 선포된 1980년 5월 17일부터 충정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까지로 한정하되, 당시에 시위 또는 진압작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7일 이전 또는 5월 17일 이후라 하더라도 광주 민주화운동 시간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5월 27일 이후에 군 기관 등에 체포되어 사망하거나 사형 입은 자도 포함시켜줍니다. 자, 시간이 나와 있죠. 5월 17일부터 5월 27일.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나옵니다. 시간적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 자가 민병두죠. 민병두. 민병두는 5월 18일, 5.18이 끝난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시간 대상이 포함이 안 됩니다. 민병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음 장. 자, 장소적 범위가 나옵니다. 장소적 범위. 어느 장소에서 운동을 해야, 했어야 5.18 유공자도 시켜주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장소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북 일원에서 한정해야 할 것이나, 이걸 원칙인데 당시의 시위 진압작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시 광주 시위에 참여자 한 사람이 충청남도나 경상북도 지역 등에서 군경에 의해서 사살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는 광주 전라남북도에 한한다. 그러면 이해찬이, 서문이, 민병두 다 해당 안 되죠. 해당 안 됩니다. 이 새끼들.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내용적 범위로 들어가 보죠. 자,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내용적 범위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일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 소요 행위 또는 이의 진압을 위한 군경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결과를 말한다. 학생과 시민들이라고 그랬어요. 학생과 시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학생과 시민인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의 유치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전남의 군경이 무너지면서 군경이 다 도망가고 유치장에 있던 범죄자들이 나와가지고 무기고를 습격을 해서 총기를 훔쳐내서 들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5.18 유공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사람들이 5.18 유공자 되는 게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시민과 학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범죄자잖아요. 이 범죄자가 시민에 해당이 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듭니다. 이 사람들 5.18 유공자들 명단 중에 분명히 범죄자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5.18 전에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범죄자들이 경찰 병력이 없는 틈을 타서 길거리로 나와서 무기고를 습격을 하고 그 총을 들고 설치고 다녔다. 그래서 다치거나 사망했다. 또는 뭐 구속이 되고 어쨌다. 그럼 이 사람들 유공자로 볼 수 있습니까? 자, 시간적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5.18 민주화 운동에 지금 법에 의해서 아까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김 PD님 네. 이제 법부터 보죠. 마지막 장 올려주세요. 마지막 장. 아니 그거 말고 법률. 법.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예. 아니 그거 말고. 방금 말씀. 처벌 기준. 좀 내려봐. 몇 번이요? 쭉 올려봐. 쭉 올려봐. 더. 아니, 좀 내려. 더 내려. 따로 한 장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요? 아니.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처벌 기준. 옳지. 제 빨장 옳지. 네, 그거. 자, 5.18 이제 이해찬이하고 이제 민병두, 그다음 서른이는 이 법에 어긋납니다. 제 8장 법칙, 제 70조 법칙 보게 되면은 다음 각오에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번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그러면 지금 예우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지금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예우를 받게 해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 김동원과 같은 자들, 그리고 광주시장, 전현직 광주시장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들도 추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들도 따로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제1항의 2번 보면은 제1항의 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 시행령 다시 한 번만 좀 펼쳐주십시오. 법률 시행, 마지막, 그거. 광주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5.18 유공자, 기타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회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면은 지금 정치권 쪽에 지금 기타 유공자가 제가 알기로 수천 명입니다. 약 1000에서 20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 이 기타 유공자들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관계성 검토 기준, 1990년도에 만드는 이 관계성 검토 기준에 의하면은 이 5.18 유공자는 광주, 전라남도, 남북도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가까운 이 자들이 이 법률을 확대 해석해 갖고 저그들 맘대로 기타 유공자를 만들어줬어요. 자, 기타 유공자가 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조건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불쌍하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광주 전라남도 지역의 한정, 전라남북도 지역의 한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지금 유공자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피가 끓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들이 광주에 오지도 않았던 자들이 법률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유공자가 돼 있다면은 광주 사람들, 광주 시민들, 전라남북도에서 5.18 때 나왔던 사람들 다 유공자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유공자 신청할까요? 나도 5.18 유공자 시켜줘. 너희들 마음대로 할 거면은 우리도 5.18 유공자 시켜줘야지. 유공자 되면은 돈 많이 나오던데요. 자, 고발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고발장에 이해찬이가 얼마 받았더라? 이해찬이는 얼마 받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서른이는 얼마 받았냐? 1억 2천만 원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서른이가 기타 유공자가 돼가지고 1억 2천만 원 받았답니다. 그리고 민병두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약 5천만 원. 아니, 정치인들이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면서 기타 유공자가 돼가지고 어떤 놈은 5천만 원 받고 어떤 놈은 1억 2천만 원 받아먹고, 원래 광주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주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5.18 유공자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존나 많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놈은 백이 있어서 유공자 되고 어떤 놈은 정치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유공자 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5.18 민주화 운동의 지금 기타 유공자로 보상받은 자들 다들 정치권과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유공자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다 보십시오. 지금 이해찬이가 유공자가 될 때 교육부 장관이었고, 민병두가 유공자가 될 때 얘도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화갑이도 뭐 국회의원 시절에 유공자 받은 것 같고, 빽 있는 놈들은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그래서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5.18 유공자 저기 돌판 비석에 있는 거, 광주 민주화공원에 있다고 하는 4,200명가량의 유공자 명단 비석은 1차, 2차 유공자입니다. 1차, 2차 보상자들입니다. 보상자들. 그러면은 지금 현재 3차, 4차, 5차, 6차, 7차 공개 안 돼 있고, 여기에는
기타 유공자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분명히 정치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광주에서 5.18을 겪고 실질적으로 5.18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는 5.18 유공자, 기타 유공자 부분을 국회의원이라는 새끼들이, 감사원장 설이라는 새끼가, 저기 또 누구야? 국민의당 거기서 원내총무랑 하는 새끼가 왜 그걸 해서 돈 5천만 원 1억씩 받아 처먹냐고. 그래 놓고 뭐 어디다 기부하면 다야? 야, 이 도둑놈 새끼들아. 야, 이 사기꾼 새끼들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광주 전라남도에서 5.18을 겪은 사람들 억울하지 않으시냐고요. 그리고 진짜 희생된 사람들, 피해자들, 이런 가짜 새끼들이 지금 5.18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공자가 한 해 지금 100여 명씩 늘어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상당히 기타 비율이 많을 거야 아마. 이미 부상자, 사망자는 다 정리가 됐고 구속자도 다 정리가 됐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기타 비율을 막 늘리는 거 아니에요. 100여 명씩 늘어나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동급으로 사기꾼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5.18 희생자 유족 여러분, 구속자 여러분, 광주 전라남도에 계셨던, 광주 전라남북도에 계셨던 구속자, 부상자, 희생된 유족분들 억울하지 않으시냐고요. 지금 전국에서 5.18 유공자들 가짜 새끼들이라고 비난의 손가락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새끼들하고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타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8의 진실은 기타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만 공개해도 돼요. 그럼 5.18의 절반 이상이 다 나옵니다. 유공자 명단 공개, 공적 조사 공개, 기타 유공자만 하면은 5.18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5.18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지, 적폐들이 가짜 서류 뒤를 밀고 거기서 우리의 세금을 쪽쪽 빨아먹고, 지금도 5.18 예우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것저것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해찬이, 너 알아? 네가 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되는 줄 알아요? 이해찬이? 너 5.18 혜택 지금 받고 있을 거잖아. 공소시효가 없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사기죄는 10년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자, 민병두는 5.18 유공자라 됐으니까 사기죄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기죄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이해찬님하고 서른이는 지금 5.18 혜택을 받고 있다면은 지금 당신들은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천 명의 5.18 유공자 중에 기타 유공자들, 광주 전라남북도에 있지 않으면서, 가정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5.18 사태 때 5.18 광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유공자가 돼 있는 자들, 너희들은 사기친 거야. 내가 봤을 때 사기범들이라고. 가짜 유공자들. 지금 90년도에 적극성 검토 이거 하면은 당신네들은 유공자가 돼서는 안 돼. 그리고 적폐 정치인 이 김동원이 때문에, 이 김동원이라는 애가 지 마음대로 5.18 법령을 확대 해석해 갖고 이 새끼 저 새끼
유공자 다 만들어준 거예요. 광주 전라남도 국민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정치권에 가까운 이 적폐 김동원이가 5.18 기념재단 하면서 5.18 내 희생자들을 개망신시키고 지 가까운 모 국회의원 5.18 기념재단 이사장 하면서 모 국회의원 후원회장 하면서 정치권에 알랑방구 꼈던 놈이 5.18 유공자 맘대로 만들어라 법령 확대 해석해 하고 정치권에 있는 새끼들 유공자 이놈들은 다 시켜준 거 아니냐고. 저기들 입맛에 맞는 새끼들. 제 말 들립니까? 광주 전라남도에 계신 5.18을 경험했었던 시민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한데 막 눈물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 새끼들이 힘이 있다는 이유로 광주에 오지도 않았던 새끼들이 정치권에 인맥 동원해가지고 이놈 새끼 저 새끼 다 유공자 돼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받아 처먹고 광 내고 있는 게 이게 옳은 세상 같습니까? 저희가 구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 광주 출신이에요. 5.18 때 대인시장이 집이었고 대인시장에 살았어요. 대인시장 골목에서. 근데 금남로가 가까워. 대인시장 앞에 그 한미쇼핑 있는데 시장 입구에서 어머니들 물로 막 저기 그 5.18 때 물 주고 철모에다 물 먹고 하던 거 나 생각나요. 그때 거기서 집차 타고 임동 사거리까지 나 집차 타고 갔어요. 5.18 때 집차도 안 타던 새끼들은 유공자 다 되고 나는 거기서 집차 타고 다녔던 전두환 찢어주기자 따라 했던 놈은 유공자도 안 시켜줘. 이 도둑놈 새끼들아. 이 사기꾼 새끼들아. 야, 이 사기꾼 새끼들아. 광주 사람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셨어요. 갇혀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실질적 피해는 광주 시민들이 가졌지 않습니까? 재산상의 피해는 뭐 해주도 않은데요. 근데 타 지역에 있는 새끼들은 5.18 때 광주에 오지도 않았는데 법령에도 없는데 5.18 유공자 돼가지고 5천만 원씩 받고 서른이는 1억 2천만 원 받았다고 배 아파 죽겠어요. 배가 아파. 존나게. 그래서 저희가 유공자 명단하고 공적조서 까자는 겁니다. 광주 가서. 그랬더니 어쩐 줄 아세요? 저희가 5.18 유공자 명단하고 공적조서 까자 했더니 저희 지금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어요. 언론들이. 그 언론이 제정신입니까? 자, 가짜 유공자인 서른이도 유공자 명단하고 공적조서 까자 그랬어요. 자, 김영삼계, 김영삼 때문에 5.18 생겨났죠? 5.18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잖아요. 5.18 광주 사태가. 광주 사태였잖아요. 솔직히.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사태 아니었나요? 저는 광주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재판결 받은 거잖아요. 두 번째. 그래갖고 김영삼이가, 김영삼 시절에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정치 수업을 받았던 후계자, 홍준표, 김무성이도 5.18 유공자 명단 까자 그래요. 자, 한국당에 있는 사람도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서 공개하자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어떤 분 만났어요. 5.18 구속자인가 부상자인가.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는 까야 된다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자회에서 유공자 명단하고 공적조서 까자 그러세요. 기타 유공자, 어떤 놈들이 유공자가 돼서 얼마씩 받아 처먹었는지 좀 까자고 해보십시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서른이는 1억 2천만 원 받았다는 게 민병도 5천만 원 받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하실 때 35명의 정치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 국회의원 2명 이름이 나오면서 35명이 유공자들. 그럼 나는 이들이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당시 5천만 원은 어마어마, 1억 2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때 시절에 유공자였던 분한테 이야기 들은 바로 돈을 하도 많이 받아봐. 돈이 워낙 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혼한 집도 있대요. 이혼한 집. 돈이 너무 큰 돈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부부간에 쌍나가지고 그런 거 갖고 도박하러 가기도 뭐 이리저리 가정 파탄 나고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아까 다시 올려줘 보세요. 아니 그거 저기 예우의 그 법 시행령 시행령 아까 올랐죠 시행령.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35명이라는 인간이 국회의원인 것 같아. 국회의원.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명단을 까든지 명단을 까라니까. 명단하고 공적조서 좀 까자고. 다시 보십시오. 기타 유공자라 하면 기타 유공자라 하면은 그때 당시에 9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광주 보상법에서 공무원들한테 개념적으로 정리된 것이 광주 전라남도 지역에서 5.18을 겪었던 사람들 기간이 언제나 1980년 5월 17일부터 1980년 5월 27일까지 무엇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냐 무엇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냐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일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라고 했어요.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시, 정치적 민주화 요구시와 소요 행위, 그리고 이와 진압을 위한 궁정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그 결과를 말함. 그러면은 5.18 때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그때 당시에 경찰이 먼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군을 투입된 거 아닙니까? 경찰이 무너질 때 혼란한 틈을 타서 무기고를 습격해서 총을 들고 다녀가지고 5.18 유공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도 가짜 유공자 아니겠나 이 말이죠. 가려내야 된다는 거죠. 범죄자가 깜빵에 들어가 있다가 공권력이 무너진 탐을 타서 총기를 훔쳐서 거기서 난동을 부리고 다녔다면 이것은 민주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민주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자 의식을 가지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민주화 의식으로 볼 수 없는 폭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재되어 있다고. 이게 전에 어떤 기자가 물었을 때 5.18이 민주화냐 폭동이냐 물었을 때 나는 섞여 있다고 본다. 그렇게 민주화 의식을 요구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폭동자들도 같이 섞여 있다. 왜? 그 증언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영상에 다시 편집해서 나올 텐데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목격하셨던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도경이 무너진 다음에 깜빵에 있던 놈들이 그 도경 유치장에 있던 자들이 나와가지고 무기고를 털어서 총을 들고 광란에 질주를 했던 것을 목격을 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5.18 유공자입니까? 아니면 폭동입니까? 민주화 의식이 없이 범죄자가 경찰이 없는 틈을 타서 총기를 습격을 해서 가져다가 총을 들고 광주 시내를 활보했다. 그러면 이게 민주화 운동 유공자입니까? 저는 폭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섞여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타 유공자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기타 유공자.
다시 한번 기타 유공자 좀 띄워주세요. 광주 전라남도 시민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들. 저희가 이거 안 이상 이제 가만 안 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기타 유공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유공자들 중에 아니 그거 말고 보상 방금 전에 내가 띄웠던 거 있잖아요. 처음 내가 띄워달라고 한 거. 아니 제일 마지막 그거 말고 더 올려주세요. 22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죠. 기타 이 지원금을 받아야 보상을 받아야 유공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 유공자가 되는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근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보상 받는 자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예요. 생계 지원. 그리고 인정된 자라 함은 5.18 민주화 운동에 적극 가담,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돼가지고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생업 등에.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자들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반드시 공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이해찬이 민병두 예자들이 5.18에 관련돼서 지금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은 명백히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유공자들을 이 법에 안 맞게끔 유공자를 생산해준 임명해준 자들도 똑같이 저희들이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고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요일날 오후 4시에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5.18과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해야 되는 이유에 관련돼서 다른 유튜버에 있는 귀중한 자료가 있다면은 협조를 받아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련 근거 자료를 계속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일을 하는 그 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니까 저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상진아재 유튜브가 좌파 진영에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마이뉴스 쪽인가 그 다른 프리시안 쪽인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지금 우리 활동사항을 아주 세밀하게 쓰고 있고 강민구 대장의 그 발로 TV 공감대, 상진아재 공감대 이런 것도 기사 내용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 5.18 부분이 알려지면서 저를 알고 지냈던 광주 전라남도 사람들이 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 좋게 기사 나간 것으로 많이 저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진아재 방송을 통해서 광주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태어난 광주에서 5.18을 겪었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는 김상진의 주장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광주 전라남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계속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도 따고요. 그 다음에 팩트 내용들, 그 다음에 광주에서 인터뷰 땄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돌비석에 나와 있던 명단과 사회적 공헌을 비교되지 않은 작업들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 공개는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 작업을 저희 상진아재에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은 한 5분 정도 제가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안 올라오네? 문재인은 지금 청와대에서 동명이인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발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3차, 4차, 5차, 6차, 7차 안에 다른 또 문재인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재인이 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공자 명단은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보호상금 수령자도 5.18 유공자입니다. 일시불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연금 받는 분도 있습니다. 네, 문재인이 흔한 이름이 아닌데요. 지금 1, 2차 명단밖에 안 까져 있습니다. 지금 3차, 4차, 5차, 6차, 7차도 까져야 됩니다. 예, 문익환이 있습니다. 유공자 중에 매달 지원금 받는 분이 있고 그 등급이 워낙 여러 차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시불로만 받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기타 유공자들은 일시불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놈들이 왜 유공자인지 모르겠어요. 예, 급수별 수령액도 다 다릅니다. 그것은 저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유공자 중에 제가 봤을 땐 가짜 유공자가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유공자, 예. 정치인들 중에 기타 유공자 그리고 사회적 공인들 중에 기타 유공자 중에 5.18 유공자가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한 것은 광주 전라남북도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광주와 금남로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캠페인 할 때 이 가짜 유공자들이 법률을 위반해서 보상금을 타먹었다 라고 저희는 주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법률을 위반해서 타먹은 자들이 기타 유공자 중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밝혀라 라고 계속 떠들고 다닐 겁니다. 물론 구속자 그리고 부상자들도 명단과 공적조서는 공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유공자는 유공자죠. 유공자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 있고 유공자가 있죠.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유공자가 되는 거죠. 유공자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보상기록 다 남아있겠죠. 세금이 나갔는데 안 나갔으면 뭐 특활비가 나간 것도 아니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주소 문제는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아저씨도 유공자요?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 정치인 35명이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그 후에 만들어진 기타 유공자들 중에서도 정치인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당수 유공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유공자가 됐고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고생했던 그러나 다치지 않았던 광주 사람들은 유공자가 못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광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정치권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해야 된다. 광주 시민들이 진짜 분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 정말 희생자, 부상자, 구속자들은 저기 좀 뭐랄까 가짜 유공자들을 구별해내는 어떤 성명서나 정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순혈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놈저놈 다 유공자 만들어주지 말고 순혈주의 제대로 된 사람만 유공자로 남아야 5.18이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지 이놈저놈 다 사기꾼 새끼들 전부 다 유공자로 시켜주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광주 전라남도의 시민들과 5.18 진짜 유공자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5.18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5.18을 겪었던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제 주장이 맞고 틀린지는 여러분들의 개인별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광주 전라남도 사람들께서는 한번 주변 사람들하고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얘는 유공자 예우에 관한 시행령은 이렇게 돼 있다는데 기타 유공자가 타 지역에서 되는 게 맞냐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유공자는 광주 전라남도 사람들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왜 기타 유공자가 정치권에 가까웠던 정치 브로커들이나 정치인들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 세금을 빨아먹으면서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성!